반지름의 길이가 R0인 구면의 넓이는 얼마죠? 이건 어려운 도형입니다. 어려운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요. 아르키메데스는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구면의 넓이가 그것에 접하는 원기둥면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살펴봅시다. 구면은 어려운 도형이에요. 반면에 원기둥면은 조금 더 쉬운 도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넓이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원기둥면의 넓이를 구하는 게 훨씬 쉬워요. 자, 이렇게 반지름이 R0인 구가 있으면요, 이 구가 쏙 들어가는 원기둥 상자를 생각해요. 물론 구하고는 이렇게 요 원하고는 접하고요. 요 접하는 원을 위아래로 이렇게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여기서 접하게 할 수 있고 여기서 접하게 할 수 있겠죠. 요 반지름의 길이가 R0인 구가 쏙 들어가는 딱 맞는 원기둥 상자를 준비합니다. 그러면은 아르키메데스가 뭘 관찰했냐면은 이런 걸 관찰했어요. XYZ 좌표를 쓸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R0이고 중심이 0,0,인 구면은 이렇게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걸 다 만족하는 XYZ를 다 모아 놓읍시다. 그게 바로 구면이에요. 스피어. 그 다음에 어떤 시그마2를 생각하냐면, 어떤 XYZ를 다 모아놓은 전들의 집합을 생각하냐면, G는 없어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R0의 제곱인데 G의 범위가 고정되어 있어요. G의 범위가 마이너스 R0부터 R0까지 달린다고 해봅시다. 그럼 여기가 이제 3차원상에서 좌표를 주면 G는 마이너스 R0, 여기는 G는 R0로 잘린 것이고, 이 점이 바로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 지금 R0가 된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XYZ 축이 있다고 생각하고 코딩을 한 겁니다. 그러면 아르키메데스가 관찰한 게 뭐냐면은 이 꾸불꾸불한 이 시그마1, 이 구면의 넓이는 뭐랑 같냐면 이 구가 쏙 들어가는 딱 접하는 최적의 원기둥 상자, 그것의 넓이와 같다는 거예요. 자, 원기둥 면의 넓이, 원기둥 옆면의 넓이를 계산해 봅시다. 일단은 여기 밑에 둘레의 길이는 얼마죠? 여기가 R0, 그러니까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0죠. 2파이 R0에다가 뭐로 곱하면 되나요? 높이는 얼마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둘 다 반지름의 길이 2배니까 2R0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4파이 R0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반지름의 길이가 R0인 구면의 넓이는 4파이 R0 제곱인데, 아르키메데스는 구면의 넓이 공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얘는 4파이 R0 제곱이다 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복잡한 구면 시그마1의 넓이는 그 구면이 담기는 딱 맞게 들어가는 원기둥 상자면 시그마2의 옆면의 넓이와 같다. 얘는 어려운 도형, 얘는 쉬운 도형. 자, 그래서 이걸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공식이 나오는 거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구면의 넓이가 그것에 접하는 원기둥면의 넓이와 같다는 것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이 원기둥면의 중심축의 수직이고 서로 나란한 두 평면 사이의 구면의 넓이와 원기둥면의 넓이는 같다라는 걸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얘는 구가 주어져 있으면 요 구가 딱 들어가는 원기둥 상자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그레이트 서클과 접하고 여기 노스폴과 사우스폴에서 접하는 이런 원기둥 상자를 생각하면 이 원기둥 상자의 옆면의 넓이하고
이 원기둥 상자에 쏙 들어가는 요 구의 넓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요 반지름의 길이가 R0면은 요것도 R0, 요거는 2R0가 되겠죠. 이게 지름이니까. 지금 구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원기둥면을 쫙 하고 피면은 밑에는 2πr0고 높이가 2r0니까 요렇게 직사각형을 만들면 요거의 넓이가 4πr0의 제곱이고, 그래서 요것도 4πr0 제곱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보다 더 일반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자, 여기 반지름의 길이가 r0인 구가 하나 주어져 있고요. 요거랑 반지름이 똑같은 원이 주어져 있고, 이 원을 수직인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무한 원기둥면을 하나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 구에 노스폴이 있을 거고 사우스폴이 있을 텐데요. 얘네를 지나는 평면으로 쫙 자르면은 여기 위에 있는 관찰이 뭐냐면은 결국 요 사이 두 면 사이에 끼어져 있는 요 구면의 넓이와 요 두 평면 사이에 있는 이 원기둥 옆면의 넓이와 같다는 거거든요. 아르키메데스는 이거보다 더 일반적인 관찰을 했습니다. 이 두 평행한 평면을 하나는 올리고 하나는 조금 내린다고 쳐봐요. 둘 중에 하나만 움직여도 돼요. 그럼 이렇게 구가 있으면 구를 위아래서 이렇게 잘라 먹겠죠. 그리고 원기둥면도 이제 잘라질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어떤 관찰을 했냐면 이렇게 잘리고 남은 옆면 있죠. 구의 옆면. 네, 넓이를 계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린 이 원기둥면의 옆넓이를 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개가 넓이가 같다는 걸. 이 축의 수직인 두 평면으로 구와 원기둥을 잘랐을 때 생기는 남은 부분, 요 구의 옆넓이하고 원기둥면의 옆면 넓이가 같다는 겁니다. 모양은 다른데 넓이는 똑같다는 거예요. 아르키메데스는 이걸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여러분 스스로 먼저 증명해 보세요.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증명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요. 여기 이렇게 구가 있고요. 구가 쏙 들어가는 원기둥면을 생각하고요. 이렇게 노스폴과 사우스폴에서 접하고 이 그레이 서클과 접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뭘 할 거냐면 요 노스폴과 사우스폴로 있는 직선이 있겠죠. 이것과 수직인 평면으로 이 구면을 뚝 잘라요. 그랬을 때 생기는 옆면이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즉 요것만 따로 그리면은 구 전체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두 개의 평면을 잘랐을 때 생기는 요 중간에 있는 부분, 그렇죠? 이렇게. 자, 우리 요거를 어디 갔어? G는 G1, G는 G2로 잘랐다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축이 있고요. 이 구면의 방정식은 뭐냐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r0의 제곱이라고 합시다. 여기서 r0는 바로 이 스피어의 레디어스를 뜻합니다. 반지름의 길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옆면의 넓이를, 요 구면의 넓이를 재는 거죠. 그거 하고 같은 평면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원기둥면의 옆면의 넓이 하고 같다는 거예요. 이 구면의 잘린 구면의 넓이와 원기둥의 옆면의 넓이가 같다는 거죠. 그럼 답이 뭔지는 알아요. 답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냐면 이 잘린 원기둥면은 펼치면은
요 반지름의 길이가 R0이기 때문에 밑변의 그러니까 가로의 길이 이걸 쫙 펼친 원기둥면을 펼쳐가지고 만든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원의 둘레의 길이인 2파이 R0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원기둥면의 높이가 지금 G2와 G1의 차이로 주어지겠죠. 그러니까 이 원기둥면의 넓이는 바로 이 두 개 곱한 얼마가 나오냐면 에어리아는 2파이 R0의 G2-G1이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보여야 될 거는 뭐냐 하면은 이 옆으로 자른 구면의 넓이가 왜 2파이 R0 곱하기 G2-G1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는 거예요. 구면은 회전면의 일종이죠. 자, 그러면 회전면 공식을 알아야겠죠. 여길 R축으로 놓고 여길 G축으로 둡시다.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요. 자, 원기둥 좌표계에 의하면 원래 직교좌표계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r0 제곱인 것이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돼요? r0 제곱 더하기 g제곱은 r0의 제곱이 됩니다. r제곱 더하기 g제곱은 r0 제곱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거를 뭘로 자르냐면 rg평면에서 g는 g2, g는 g1으로 잘랐을 때 생기는 요 1사분면과 4사분면에 생기는 요 아크를 봅시다. 여기가 G2, 여기가 G1, 여기가 R, 여기가 G축이 되겠죠. 이 아크를, G축을 중심으로 회전한 회전체의 건널비를 구해야 돼요. 자, 이 아크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죠? 원래 RG 평면에서의 이 반지름의 길이가 R0인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돼요? R0 제곱 더하기 G제곱은 R0 제곱이었죠. 지금 레디어스는 반지름의 길이는 R0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잘라서 생긴 이 아크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R은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나와요? R0 제곱 마이너스 G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운 건데 다만 G의 범위가 G1부터 G2까지 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크는 이렇게 R은 어떤 함수 GZ는 루트 R0 제곱 마이너스 G제곱 이렇게 표현되고 이렇게 예쁘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프로파일 커브예요. 자, 이렇게 되는 R, G를 다 모아놓고요. 이거를 내가 프로파일 커브를 C라고 두고 이 C를 RG 평면에 있는 곡선을 이제 G축을 중심으로 돌려가지고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면 됩니다. 곡선 C를 G축을 중심으로 한 바퀴 회전시켜서 얻은 구면의 옆넓이를 구해보겠습니다. 이건 어떻게 구할까요? 회전면의 넓이를 구하는 좋은 공식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있어요. 이건 일반적인 공식이에요. 여기 이제 R축이고 G축이 있어요. 그리고 R이 양수인 쪽에 있는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G의 범위가 G는 G1부터 G는 G2까지 이렇게 있고 R이 G에 대한 함수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내가 G1과 G2 사이에서 내가 G를 원픽하면 거기에 대응하는 하나의 R이 정해집니다. G축에서의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의 방정식을 내가 R은 GZ라고 둘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을 G축을 중심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렸을 때 얻어지는 회전면의 옆넓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프로파일 커브를 내가 C라고 하면은 C에서의 어떤 선적분과 같은데요. 뭐냐면 2파이 곱하기 something에다가 ds를 하면 됩니다.
근데 something이 뭐냐면 이 프로파일 커브 있는 점에서 회전축까지의 거리에다가 2파이로 곱해서 곡선 C, 프로파일 커브 C 위에서 돌릴 곡선이죠. 거기서 선적분을 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회전면의 넓이는, 자, 이제 C는 몇 개가 이미 되어 있어요. 이렇게 C는 코딩이 되어 있어요. G에 대한 적분으로 바꿀 수 있고요. G는 G1부터 G2까지 달리고요. 2파이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뭔가요? 그냥 그거는 여기 프로파일 커브에 있는 점 R, G에서는 회전축까지의 거리는 그냥 R이에요. R은 즉 뭐예요? G, Z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랭스 엘리먼트 DS를 곡선 C 위에서 G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DS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RG 평면에서는 DR제곱 더하기 DG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은 루트에 DR, DG의 제곱 더하기 1 한 다음에 DG로 곱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DS는 이렇게 바꿔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R을 G로 미분하는 파트는 R이 지금 GZ이기 때문에 얘는 G 프라임 G의 제곱 더하기 1의 루트를 씌운 거.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일반적인 회전면의 공식은 R은 GG를 G가 G1부터 G2까지 달릴 때는 이렇게 정적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될까요? 자, 여러분 스스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계산을 하는 거 쉽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 지금 아크, 원호 이걸 돌리는 거잖아요. 똑같고 2파이의 GZ는 뭐였어요? 루트의 R0 제곱 마이너스 G 제곱이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뭐예요? GZ를 G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자, G 프라임 G를 구해야 돼요. 즉 GZ를 G에 대해서 미분해 줘야 돼요. GZ는 루트 R0 제곱 마이너스 G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 한 땀 한 땀 미분해야 됩니다. G에 대해서 미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루트의 R0 제곱 마이너스 G 제곱 분의 마이너스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제곱해서 여기 보면은 공식을 보면은 제곱해서 1을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G 프라임 G의 제곱 더하기 1에 루트를 씌워주면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먼저 루트 씌우기 전에 이거를 제곱해서 1을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R0 제곱을 R0 제곱 마이너스 G 제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R0를 뭘로 나누게 되냐면 루트에 R0 제곱 마이너스 G 제곱이 되는 거고 남은 건 이제 DG죠. 자, 그러면 이제 루트가 들어간 복잡한 녀석이 죽어라 죽자 캔슬이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G1부터 G2까지 2파이 R0라는 상수를 G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 그러니까 2파이 R0 상수니까 뛰쳐나가고 1이라는 함수를 G1부터 G2까지 적분하면 G2-G1이 되죠. 그래서 이 회전면 공식, 일반적인 회전면 공식 덕분에 구의 옆면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어요. 그건 정확히 2파이 R0 곱하기 G2-G1이 된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서 자르면은 아르키메데스가 관찰한 대로 두 평면 사이에 있는 구면의 넓이와 그 두 평면 사이에 있는 원기둥면의 넓이가 같아지는 겁니다.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두 개의 공면을 준비해야 됩니다. 당연히 하나는 구면이고 나머지 하나는 원기둥면이에요. 구면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이고 중심이 0,0,0이고
사우스 폴과 노스 폴, 즉 0,0,-1과 0,0,1을 빼버린 두 점을 빼버린 9의 일부가 되겠죠. 이 녀석이 우리의 주인공 시그마 1이에요. 그러니까 구면의 방정식을 쓰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고 여기에서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마이너스 1과 1을 빼고 요 사이에서 돌아다닙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 2는 뭐냐면 이 구면이 쏙 들어가는 원기둥면을 생각해요. 이렇게. 자, 그 녀석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될까요? 똑같아요. 9의 반지름의 길이는 1이 되는 것이고요. 높이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되겠죠. 이 녀석도 직교좌표기로 표현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항상 얼마로 일정한가요? g는 자유로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로 일정하고 다만 g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돌아다닙니다. 이 두 개의 공면 시그마 1과 시그마 2 이 두 개를 XYG 직교좌표기로 표현했잖아요. 우리는 이 녀석들을 두 개의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겁니다. 원기둥 좌표계를 쓸 거예요. 원기둥 좌표계는 어떻게 쓰는 거죠? X 대신에 뭘 대입해요? R 코사인 세타고요. Y는 R 사인 세타고요. G는 G 그대로 물려봤죠. 특히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에요. 그러니까 R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든지 거기다 마이너스를 붙이던 건지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먼저 간단한 원기둥면 시그마2부터 매개를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레디어스 R이 원기둥 좌표계에서는 어떻게 되나요? R제곱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R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돼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원기둥 옆면이거든요. 원기둥 옆면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R 대신에 R을 1로 고정해 버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타를 한 바퀴 돌리게 하면 세타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달리게 해도 되고 0부터 2파이까지 달리게 해도 상관없겠죠. 주기가 2파이기만 하면 돼. 한 바퀴만 딱 돌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원기둥 좌표계에서 R이 1이니까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아래대로 쏙 대입해요. 그러면 세타와 g는 자유로워요. 그쵸? 다만 g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달리는 것이고 세타는 이렇게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렇게 달린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매개 변수 세타와 g는 이렇게 범위가 정해지고 매개화는 식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g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구면 시그마 1도 비슷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원기둥면에서는 레디어스 R이 그냥 1로 상수인 걸로 잡아가지고 매개를 했지만 구면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구면의 방정식은 지금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g제곱이 1인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뭐예요?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서는 r 스퀘어죠. 그래서 r제곱 더하기 g제곱은 1이 되고 따라서 r제곱은 1 마이너스 g제곱, r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이에요. 자, 우리 목표는 이 구면의 옆면을 이제 다 표현하는 거죠. 매개화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r을 플러스 마이너스 고민하지 말고 그냥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으로 잡아버려요. 그러면은 원기둥 좌표계에서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g였는데 r 대신에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을 대입한 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바퀴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를 붙이는 거죠. 그러면 g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리냐면 하이튼 마이너스 1까지 달리는 거고 세타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한 바퀴 돌리기만 하면 돼요.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자, 그래서 시그마1과 시그마2를 실린드리컬 코오디네이트에 나오는 세타 앵글과 하이 g를 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둘 다. 그리고 세타와 g가 움직이는 범위도 똑같고요. 매개화는 식이 당연히 다르겠죠. 공면이 다르니까. 자, 그러면 재밌는 건 뭐냐면 시그마1과 시그마2를 둘 다 같은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 좌표들 세타와 g를 가지고 매개화를 했는데 이 두 녀석이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모양은 다른데 모양은 다른 두 공면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자, 두 공면 시그마1과 시그마2의 에어리 엘리먼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시그마1위에서 에어리 엘리먼트 ds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얘는 어떻게 계산하죠? 지금 좌표가 세타하고 g로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 앞에 붙어야 되는 density는 뭐죠? 요 매개와 캐피탈 X 세타 있죠? 세타지. 얘를 한 번은 세타로 편미분해서 벡터를 하나 얻고, 그 다음에 G로 편미분해서 편미분 벡터를 얻은 다음에 이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줘요. 그거는 3차원상에서의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이거 열심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크로스 프로덕트를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이제 X 세타로 편미분 해야 되는 거잖아요. X 세타로 편미분 해봅시다. 얘를 세타로 편미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 사인 세타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 코사인 세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X를 세타로 이번에는 세타가 아니죠. D로 편미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루트가 들어간 녀석을 G로 미분해야 되니까. 자, 편미분 해보면 마이너스 G의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G의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의 사인 세타 마지막 코오디네이트 G를 G로 미분하면 편미분하면 1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의 녀석을 두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를 한 땀 한 땀 해야 됩니다. 하고 나면은 이렇게 나온대요.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의 코사인 세타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의 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 코오디네이트는 G가 됩니다. 자, 여러분 직접 계산을 통해서 얘하고 실제로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0이 나와야 되고 얘하고 얘를 크로스 프로덕트가 이제 다 프로덕트라면 0이 나와야죠.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다 프로덕트라면 0이 나와요. 서로 수직이어야 되니까. 자, 그렇게 확인할 수 있고 크로스 프로덕트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이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크기를 재야 되는 거죠. 크기를 재고 나면 자, 어떻게 되나 봅시다. 그런데 과정은 복잡한데요. 최종 결과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벡터의 크기를 재는 거거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성분을 제곱해서 더해줘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나와요? 처음 두 성분을 제곱해서 더하면 루트 1-G제곱이죠. 그걸 다시 제곱해서 루트 1-G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G제곱에다 G제곱을 더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면은 1이 나와요. 크기가. 그래서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이건 과정이고요. 최종적으로 답이 뭐가 되냐면은 ds 시그마 1에서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그냥 1 곱하기 d세타 dg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에어리어 엘리먼트 어디에서 세타지 평면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세타지 변수가 살고 있는 플레인을 그리면 시그마 1에 인듀스된 시그마 1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는 단순히 d세타와 dg의 곱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세타지 평면에서의 이중적분을 주는 그 에어리어 엘리먼트랑 정확히 똑같다는 거죠. 이 앞에 덴시티가 굉장히 간단하게 되는 경우에 그냥 상수 1함수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뭐가 궁금해서 미치겠죠? 자, 원기둥면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너무나 궁금하죠. 우리가 같은 의미를 갖는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 세타와 g를 가지고 매개를 했어요. 그럼 이제 여기서는 원기둥면의 매개가 이제 y라고 불렀으니까 y를 세타로 편미분한 벡터, y를 g로 편미분한 벡터 두 개를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크기를 재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것도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한 땀 한 땀 계산을 해줘야 돼요. 자, 봅시다. 이 녀석을 세타로 편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아주 간단해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을 G로 편미분하면 또 아주 간단하죠. 0, 0, 1이에요. 자, 이걸 크로스 프로덕트 하면은 이거 아주 간단해요. 자,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0이 됩니다. 이거의 크기를 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코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사인 세타를 제곱하고 0을 제곱해서 다 더해봤자 얼마예요? 1이죠. 그러니까 이거의 크기는 항상 1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D 시그마 2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 ds는 그냥 똑같이 d 세타 dg라는 거야. 여기가 지금 1이니까 이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세타지 평면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랑 똑같다는 거예요. 휘어진 공면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가 평평한 평면에서의 에어리 엘리먼트와 같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얻은 건 뭐냐면 하나는 시그마 1, 하나는 시그마 2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죠. 하나는 원기둥면의 일부, 하나는 단위구의 일부가 되죠. 이거를 표현하는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두 개가 똑같아요. 즉 ds 시그마 2하고 ds 시그마 1이 두 개가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세타지 평면에서 내가 아무렇게나 영역을 하나 잡아요. 이 영역을 내가 D라고 하면 D의 이미지가 있겠죠. D의 이미지가 구면에선 X, D가 될 거고 이거는 구면의 일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D의 이미지를 시그마2에서 보면은 그거는 Y, D가 되겠죠. 이거는 시그마2의 일부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시그마1의 일부인 XD와 시그마2의 일부인 YD의 넓이를 잰다고 생각해봐요. 그 넓이는 둘 다 어떻게 나온다는 거예요? 넓이를 구하는 공식에 의하면 시그마 1에 놓여있는 공면 XD 요거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Area of XD. 자, 이거는 어떻게 구해야 돼요? 영역 D에서 뭐를 적분해야 돼요?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적분해야 돼요. 그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뭐냐면은 세타지 평면에서는 그냥 1 곱하기 d세타 dg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거는 영역 D의 넓이가 될 거예요. 여기 이제 조금 더 쓰면 이제 일반적인 공식은 공면 XD 위에서 ds를 1을 면적분하는 건데 요거를 매개화된 매개화를 주는 평면 세타지 플레인에서는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계산해 봤더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역 세타지 평면에서 이 영역 D의 넓이가 정확히 뭐랑 같냐면은 이 휘어진 구면 위에서 이 이미지 X의 넓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기둥면에서 이미지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에어리어 오브 YD. 자, 요거의 넓이는 YD인데 D에서 YD라는 공면에서 1을 면적분하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면적분 공식에 의하면 D에서의 적분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제 에어리 엘리먼트를 계산해야 되는 거죠. 즉 세타지 평면에서. 근데 우리가 이미 여기서 구해놨어요. 그냥 d세타 dg에다가 1을 붙인. 자,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그냥 영역 D에서의 넓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구면 안에 놓여있는 휘어진 요 부분의 넓이하고 뭐랑 같다는 거예요? 원기둥에서 이 휘어진 넓이가 요거랑 쌩으로 같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공통의 매개 변수가 살고 있는 공통 영역이 주어져 있고 거기에서의 세타지로 매개화를 했더니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다는 거예요. 공면의 모양은 다른데 해당하는 대응되는 공면의 넓이 조각들의 넓이는 같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의 일반적인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시그마 1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와 시그마 2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다는 거예요. 시그마 1과 시그마 2는 다른 공면인데 넓이를 재는 녀석들을 살펴보니까 에어리어 엘리먼트들이 똑같아요. 그 이유는 이렇게 계산으로 살펴봐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계산 과정에서 우리가 크로스 프로덕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계산이 뭐 맞다는 건 두 개 같다는 건 알겠지만 좀 기하학적인 이유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모양은 다른 두 공면이, 즉 구면과 원기둥면이 왜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을까요? 이것의 기하학적 의미를 더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공면들을 다른 변수들을 가지고 매개화를 할 겁니다. 구면 시그마 1과 원기둥면 시그마 2를 다른 방법으로 매개화할 겁니다. 아까는 기존에는 원기둥 좌표계에 나오는 세타와 g를 가지고 이렇게 각각 매개화를 했었어요. 원기둥 면에서는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g였죠. 근데 이번엔 어떻게 매개화할 거냐면 거의 똑같아요. 코사인 v, 사인 v, 코사인 u로 매개화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뭐예요? v랑 어떤 관계가 있죠? 얘는 그냥 세타예요. v랑 세타는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g하고 코사인 u의 관계는 뭐예요? g는 코사인 u와 같아요. 즉 u는 코사인 g가 u가 되는 그런 g예요. 그래서 여기서 g는 코사인 u가 되겠죠. 그러니까 원기둥면에 그 마지막 코오디네이트 있죠. 마지막 코오디네이트 height 펑션 g를 코사인 u로 둘 거예요. 그럼 u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야 될까요? 자, 마찬가지로 구면에서도 세타 g 대신에 이번엔 uv라는 좌표들을 쓸 거고요. 세타는 v랑 같은 거예요. 코사인 v,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그리고 마지막에 코사인 u는 g랑 같아지도록 코사인 u를 잡아요. 그러면 g가 코사인 u면 여기 앞에 붙은 복잡한 루트 1 마이너스 g제곱은 어떻게 되나요?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u니까 이거는 사인 제곱 u의 절대값이고 이 녀석은 사인 u가 된다는 거는 u를 범위를 어떻게 잡겠다는 걸까요? 사인 u가 양수가 되도록. 그렇죠? 그러니까 u는 0부터 파이까지 달리면 될 겁니다. u는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보면 u는 뭐예요? 구면 좌표계로 봤을 때 u는 어떻게 읽는 거예요? 구면 좌표계로 봤을 때 여기 노스폴, 여기 g의 양의 축에서 얼마만큼 내려오느냐 이 각을 읽는 게 정확히 u가 되는 거죠. 구면 좌표계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 높이는 마이너스부터 1까지 달리니까 u는 0에서부터 파이까지 달리는 걸로 보면 될 겁니다. 그리고 v는 한 바퀴 도는 거고요. 이 공통인 범위가 이 원기둥면에서도 통하는 거죠. 그래서 원기둥면과 구면을 마지막 좌표가 코사인 썸씽이 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면 u하고 v는 또 똑같은 범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도 똑같을 뿐만 아니라 기하학적 의미도 같아요. 코사인 u가 height 펑션이 되도록 잡은 것이고 코사인 v에 사인 v가 뭐가 주도록 v가 뭐예요? 폴라 코디네이트에서 주는 구면 좌표계에서 주는 그 앵글과 정확히 같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타 g 대신에 이번에는 uv를 가지고 구면 좌표계에 나오는 그 두 개의 함수들, 두 개의 앵글 펑션들을 가지고 구면과 원기둥면을 매개화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매개화된 x1과 x2를 가지고 이제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해야 되겠죠.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해보면 구면 시그마 1에 주어진 에어리어 엘리먼트와 원기둥면 시그마 2에 주어진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ds가 둘 다 똑같이 어떻게 나오냐면 uv 평면에서의 에어리어 엘리먼트에다가 사인 u를 곱한 게 됩니다. 즉 시그마1과 시그마2의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일치하게 되죠. 그것의 의미 u와 v라는 두 개의 기하학적인 앵글, 각을 이용해서 각좌표들을 이용해서 구면 시그마1과 원기둥면 시그마2를 매개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 녀석들의 에어리어 엘리먼트를 구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구면 시그마 1에서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해봅시다. 이건 어떻게 구해요? x1을 u로 편미분한 벡터와 x1을 v로 편미분한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 해서 이 녀석의 길이를 잰 다음에 du, dv 해준 게 바로 구면 시그마 1 위에서 uv 좌표로 이제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하는 거예요. 물론 얘네들을 크로스 프로덕트 해가지고 길이를 재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크로스 프로덕트의 길이를 재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미분은 해요. 편미분을 해봅시다. x1을 u로 편미분 해봐요. 이 녀석을 u로 편미분 해보면 코사인 u, 코사인 v, 코사인 u, 사인 v, 마이너스 사인 u가 되고요. x1을 이번에는 v로 편미분 해볼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u, 사인 v, 사인 u, 코사인 v, 마지막 성분은 0이 되겠죠. 자, 이 두 개의 벡터를 크로스 프로덕트해서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리 조금 다른 방법을 해보기로 해요. 이 두 개의 벡터, 편미분 벡터들은 기하학적인 성질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은 x1을 u로 편미분한 벡터와 x1을 v로 편미분한 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해봅시다. 이거랑 곱하고요. 이거랑 곱하고요. 이거랑 곱해서 더해봐요. 그럼 얼마가 나오죠? 0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두 개의 편미분 벡터들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예요.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이 녀석은 이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는 뭐냐면 두 벡터의 크기를 잰 다음에 두 편미분 벡터의 크기를 잰 다음에 곱해서 두 벡터 이런 각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는데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는 두 벡터의 길이의 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벡터의 편미분 벡터의 길이를 한번 재봅시다. x1을 u로 편미분하면 이 녀석의 성분을 이렇게 갖는 녀석의 크기를 재야 돼요. 얼마죠? 1이에요. 반면에 x1을 v로 편미분한 벡터 요거의 크기는 얼마예요? 사인 u가 됩니다. 1에다가 사인 u를 곱하면 사인 u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봤듯이 ds는 에어리 엘리먼트 시그마 1에서 에어리 엘리먼트는 그냥 density 팩터가 사인 u가 나오는 거예요. 자, 반면에 실린더에서의 시그마 2에서 에어리 엘리먼트를 계산해 봅시다. 지금 이제 x2로 매개화되어 있잖아요. 매개변수는 똑같고요. 기하학적 의미는. 그래서 두 개의 x2를 u로 편미분한 벡터와 v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를 재가지고 du, dv 앞에 붙여주는 거죠. 덴서티로. 자, 그러면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에 크기를 재야 돼요. 근데 아까랑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x2를 u로 편미분해요. 얘를 u로 편미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0, 0 마이너스 사인 u가 되죠. 그리고 x2를 v로 편미분하면 뭐가 되나요? 마이너스 사인 v, 코사인 v, 0이 될 거예요. 자, 두 개의 편미분 벡터가 어떻게 어울리나요? 크로스 프로덕트를 하기 전에 두 벡터를 닷 프로덕트를 해봐요. x2를 u로 편미분한 거랑 x2를 v로 편미분한 거를 서로 닷 프로덕트를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0이 나와요. 두 벡터는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크로스 프로덕트 한 거의 크기를 재려고 보니까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그거의 크기는 x2를 u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에다가 x2를 v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에다가 두 편미분 벡터 이루는 각이 얼마예요? 지금 다 프로덕트 0이니까 2분의 파이죠. 그러니까 사인 2분의 파이를 곱해야 되는데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죠. 그러니까 서로 수직인 두 벡터의 크로스 프로덕트의 크기는 그냥 두 벡터의 길이의 곱이에요.
두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의 넓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평행사 변형은 사실은 두 변이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로 수직이고, 그러니까 직사각형을 이루는 거죠. 뭐가? 두 개의 편미분 벡터들이. 자, 그래서 x2를 v로 편미분한 벡터와 u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를 재봅시다. u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는 뭐예요? sin u고, 그 다음에 v로 편미분한 벡터는 1이에요. 그 두 개로 곱하면 sin u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또 똑같이 density가 du dv 앞에 sin u가 붙는 거예요. 아까랑 똑같이. 자, 그러면 이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봅시다. x2uv를 출발점으로 하는 두 개의 편도 벡터들이 이렇게 있어요. 하나는 x2를 u로 편미분한 벡터고요. 하나는 x2를 v로 편미분한 벡터예요. 그러면 두 개의 벡터는 서로 수직이죠. 그러니까 이걸로 두 개의 편도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을 그려보면 사실은 뭐가 돼요? 직사각형이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x1과 x1을 u로 편미분한 녀석, 그리고 x1을 v로 편미분한 거. 그렇게 해서 얻은 편미분 벡터들로 이루어지는 평행사 변형을 보니까 두 개가 서로 수직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은 렉탱글,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면 위에서의 두 접벡터가 이루는 것도 직사각형이고, 원기둥면에서 주어지는 두 접벡터의 두 편도 벡터의 벡터가 이루는 평행사 변형도 직사각형이에요. 그런데 길이를 보면은 봐요. 구면 위에서는 x1을 v로 편미분한 게 길이가 sin u였고, 반면에 원기둥면에서는 어떻게 돼요? x2를 u로 편미분한 게, 아까는 v로 편미분한, 이번에 u로 편미분한 게 길이가 sin u가 됐죠. 그 다음에 구면에서 x1을 u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는 아까 얼마였어요? 일정하게 1이었어요. 그리고 원기둥면에서는 x2를 v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가 1이었어요. 둘 다 수직이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접벡터들이 만드는 직사각형은 서로 합동이고 1과 sin u를 서로 길이로 갖고, 당연히 그러니까 넓이도 같겠죠. 이 조각 넓이들의 넓이가 둘 다 sin u로 같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에어리어 엘리먼트 앞에 왜 density가 둘 다 똑같이 sin u가 붙는지, 왜 두 곡면 시그마1의 에어리어 엘리먼트와 시그마2의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은지를 기하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요 직사각형 그림 두 개예요. u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와 x1을 u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와 x2를 v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는 둘 다 1이고, x1을 v로 편미분한 벡터와 x2를 u로 편미분한 벡터의 크기는 둘 다 sin u로 같아요. 똑같은 직사각형이 나오는 겁니다. 국소적으로는, 로컬하게는 두 개의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가 바뀐 모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다 더해주니까 에어리어 엘리먼트가 같은 것이고 넓이가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아르키메데스 원리의 기하학적 설명이 됩니다. 중심이 0,0,0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구면 시그마1을 구면 좌표계에 나오는 두 개의 각으로 매개화할 수 있는데요. 우리는 그 두 개의 각들의 이름을 u와 v라고 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좌표는 코사인 u고요. 그리고 폴라 코디네이트, 그러니까 G축으로 회전하는 거에 대한 각은 v예요. 그러면은 이거의 단면을 지금 보는 건데, 내가 G는 G1과 G는 G2로 요 단위 구를 잘랐을 때 생기는 단면을 본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G는 G1이고 여기는 G는 G2가 되고, G2가 더 각이 더 높은 거고 G1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각도를 읽으면, 각도를 우리가 지금 U는 뭐냐면 노스폴에서 내려가면서 읽는 각이거든요. 요 아크,
요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즉, 요 각의 크기가 지금 U1이라고 들 수 있어요. 그리고 G1까지 내려오는 거를 이걸 U1이라고 하지 말고 U1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긴 각도를 U2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U2에 대응하는 각이 G1이고요. U1에 대응하는 각이 각 U1에 대응하는 높이가 G2예요. 자, 그러면은 요 아크는 어떻게 표현이 되나요? G는 지금 여기서 높이좌표를 내가 G라고 주면 G는 G1부터 G2까지 달리는 거지만 G를 내가 코사인 U라고 두면 U는 U1부터 U2까지 이렇게 각이 달리겠죠. 이 아크는. 그래서 이 구면의 옆면 G는 G1과 G는 G2로 잘랐을 때 생기는 옆면은 바로 G는 코사인 U로 매개화를 할 수 있고 높이는 이렇게 매개화할 수 있어요. U는 U1부터 U2까지 달릴 때. 자, 그래서 U의 범위는 이렇게 U1, U2를 세팅하면은 U1부터 U2까지 달릴 때 그리고 V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달려요? 한 바퀴 도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파이부터 파이까지 달린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원기둥면을 매개화하는데요. 원기둥면의 중심을 이제 0,0,0으로 옮겨가지고 이 녀석을 또 매개화를 하면 x 곱하기 y 제곱은 1이고요. x to u v는 뭐냐면 u는 아까랑 똑같아요. 여기 g는 코사인 u를 주는 그 u예요. 그래서 u1의 범위는 똑같고 v의 범위도 한 바퀴 도는 거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범위를 그대로 복부 태우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같은 기하학적 의미를 갖는 두 개의 앵글들 UV를 가지고 이렇게 잘렸을 때 생기는 이 옆면을 각각을 매개화할 수 있었어요. 하나는 x1, 시그마 1을 매개화하는 거, 하나는 x2, 시그마 2를 매개화하는 거예요. x1은 구면 시그마 1을 매개화하고 x2는 원기둥면 시그마 2를 매개화합니다. 그리고 에어리 엘리먼트를 구해보면 둘 다 du, dv 앞에 sin u가 붙어요. 똑같은 덴시티가 붙죠. 그리고 적분하는 영역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옆면의 넓이는 같겠죠.